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네.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교직원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 취업을 좀 담당하고 있고, 제가 해녀학교를 최근에 또 졸업을 해서 앞으로 이제 해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름은 최영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네. 해녀 과정을 수료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네.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럼 제가 해녀를 일단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바다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었습니다. 거기서 또 뭐 해산물 또 많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, 요즘에는 약간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. 저 또한 약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자유롭게 일을 해 나가고 싶다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해남을 하게 되면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내가 막 일하고 싶을 때 뭐 일을 하거나, 그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. 거기서 이제 저 혼자 자유롭게 그냥 수영하고 그냥 막 해산물 캐고 뭐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이런 기회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, 해녀를? 뭐 TV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젊은 해녀분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. 맞아요. 네, 거기서 저도 보고 와, 이거다. 진짜 가슴이 좀 많이 좀 설레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생활 하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나중에 노후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정말 이게 맞다 하면 당장 직장 때려치고 바다로 떠나야겠다,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, 젊을 때 더 빨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. 네. 실제로 남자 해녀는 네. 얼마나 있는 건가요? 제가 뭐 전체를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해남을 뽑지를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명칭도 그렇잖아요. 해녀지 해남이 아니잖아요. 왜 남자가 해남이 될 수 없냐면 복장이 좀 큰 것 같아요. 네, 해녀 여자들끼리 있으면은 배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어차피 옷 벗고 뭐 이렇게 다 하거든요. 근데 물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돌담 몇 개만 쌓아놓고 같이 그냥 옷도 말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, 거기 남자 한 명 끼어있으면 약간 그렇잖아요. 네, 약간 뭐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, 물론 조금씩 변해가겠지만 그런 문화 자체가 이미 고정적으로 여성들이 계속해서 잡아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남이 좀 들어가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차별이 아니라 그냥 네네. 문화적 입지가 그쵸. 어쩔 수 없이 좁아지는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딱 문화적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해녀가 뭐 공채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해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해녀학교를 나와야지만 해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게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쪽에 우리가 사면이 바다잖아요. 거기마다 각각 어촌계가 있어요. 놀랍게도 바다도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. A라는 어촌계가 이렇게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. 어디까지는 여기 소속, 어디까지는 여기 소속,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. 이 A라는 어촌계가 이 바다를 관리하는데, 여기서 선주라는 개념을 아십니까? 선주? 배를 모는 사람. 예. 이 배주인이 이 어촌에 있는 이 바다의 땅을 임대를 합니다. 일정 금액 월마다 얼마씩이라든지 아니면 연마다 얼마씩 지출해서 이 바다를 사요. 네. 그럼 이 바다는 잠시 동안 이 선주께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선주는 여기 씨를 막 뿌려요. 전복씨, 이런 해삼씨 이런 거 뿌려놓고, 이제 때가 되면은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선주가 뭐 배 물고 거기서 뛰어가서 맨날 캐겠어요? 그거 아니잖아요. 아니, 그건 뭐 할 수는 있겠지. 근데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해녀를 이제 막 모집을 해요. 해녀 4배, 해녀 5명, 뭐 7명 이렇게 모집을 해요. 그럼 이제 해녀들이 이 바다에 해서 이제 다 같이 등분을 하는 거죠.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고, 아니면은 아예 어촌계에서 앞바다에 해물들이 잘 살기 위한 공간이 돼 있으면은 이 어촌계에 바로 가입을 해서 그냥 선주 없이 해녀들이 직접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뭐 이게 다 공동의 자유인 것 같지만, 선주들이 이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해녀가 바로 어촌계를 통해서 이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막 따와가지고 시장에 들고 가서 바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따온 거를 그 또 유통업체 껴가지고 유통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뭐 서면에 뭐 술집 이런 데로 바로 유통이 될 수도 있고, 그런 구조로 참 돼 있기 때문에 채용이란 자체가 되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해녀를 되게 프리랜서로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저도 그랬었어요. 평일에 그냥 직장 내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가가지고 약간 자유롭게 바다는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저 오늘 일하러 왔어요. 이거 절대 안 돼요.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선주라든지 어촌계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이미 뿌려놓은 씨도 있고,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, 거의 대부분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선주는 준비됐는데 다 풀이로 해서 다 오늘 안 오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고, 또 평일에는 그러면 그 가만히 이렇게 놀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제일 1순위로 착각했었던 게 해녀는 이제 프리랜서로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, 그게 아니었다. 정말 책임감도 많이 따르고 직장이에요, 직장.
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국가에서도 요새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에도 등록돼 있거든요. 문화유산이고 네네. 유네스코에 네. 기재가 된 가치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? 제한 조건이나 필수 조건 같은 것도 분명히 네.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피디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되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. 근데 아니에요. 해녀는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, 해녀를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정말요? 정말 다 됩니다. 해녀 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. 제 동기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 한 20명 정도가 수영을 거의 못했어요. 해녀가 당연히 수영을 잘하면은 뭐 이렇게 잠수도 하고 하면은 되게 큰 강점으로 발휘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냥 와서 실력을 늘리거나 조금씩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완성된 해녀가 되는 거죠. 뭐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네. 일단 잠수를 오래 하니까 프리다이빙도 있어야 아. 될 것 같고 막 라이프 가든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책임감만 해녀가 프리랜서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너무 바다가 좋고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이제 뭐 월마다 정해진 날짜에 가서 같은 해녀들끼리 모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. 내가 막 숨을 막 3분 4분 참고 막 수영 막 국가대표 선수고 정말 그런 거에는 비중이 낮은 것 같아요.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해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녀학교는 뭐 제주도에도 있고 거제도에도 있고 해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해녀를 체험하게 되면 또 배도 빌려야 되고 개인 장비 같은 것도 구비할 사람은 또 구비해야 되고 어느 업체는 또 빌려는 주겠지만 제가 했었던 해녀 학교 기준에서는 이러한 뭐 바다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강사비 그리고 개별 슈트 뭐 이렇게 오리발 그다음에 뭐 웨이트 뭐 이런 장비들을 사기 위해서 한 그 정도 비용은 넘게 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. 생각보다 네. 저렴하네요.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. 아시다시피 슈트도 1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고 있고 70만 원짜리고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장비 욕심이 없다면 한 이 정도 나는 엄청 좀 좋은 거 하겠다 하면은 또 그 비용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. 그럼 교육비가 굉장히 싸네요. 싼 건가요? 체육은 뭐 요가 자격증, 필라테스 자격증, 이런 것만 엄청 해도 비싸죠. 몇백이 예, 계시는데 그죠. 뭐 예. 해녀가 되기 위해서 50 이러면 저는 네. 너무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네네. 딱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? 제가 다녔던 해녀 아카데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해녀에 대해서 배워요. 해녀가 뭔지, 해녀의 유래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남이었거든요. 정말요? 정말이에요. 그때는 당시에는 우리가 그 왕한테 특산물을 납품을 해야 됐었어요. 특히 제주도는 해물을 잡아서 이렇게 특산물을 납품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도 옛날에 뭐 장비도 없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물속에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특산물도 잘 안 구해지잖아요. 그게 뭐 내가 전복 따고 싶어 했다고 해서 전복이 바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농사는 벼를 뿌리면 벼가 나잖아요. 근데 바다에서 뭐 특산물 전복 10개 올려보내 이렇게 했는데 뭐 10개가 없으면은 곧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남자들이 제주도를 다 떠났어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던 여성분들이 이제 그거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이제 여성들이 그런 물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왜 유네스코에 등록됐는지 뭐 이러한 기본적인 솔직히 뭐 그게 제일 메인이 돼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. 잠수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. 보통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막 잠수하는 법을 엄청 오래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물 안에서 들어갔었을 때 어떤 곳에 어떤 해산물이 있는지 모래가 있고 바위가 있고 이 사이에 많이 해삼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해산물은 이런 곳에 살고 전복은 어떤 뭐 이런 돌틈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수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변이나 대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. 아무나 봐도 이게 올라가서 이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그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네.